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레이저 프린터로 되나요? 이게 되고 예, 제가 소리가 작아서 예, 이거 하는데 아니요, 레이저는 안 돼요. 안 보여서 됐네요.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고요. 부산대 한방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진교환경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별로 일을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인데 이런 기회라도 있어서 저에게는 참 다행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과 환경인데요.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뭔지, 또 지금 건강을 위해서 각자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어떨까요? 제일 이쪽에 계신 분, 건강에 관해서 뭐가 걱정이 제일 많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도 걱정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다리 팔다리 안 아파서 잘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대비해서 이제 치매 예방으로는 제가 집에서 사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경하고 그리고 경주 공부도 웬만하면 하루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경주 공부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건강 위해서 아쿠아로빅을 일주일에 3번씩 지금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그러고 거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이제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게 조금 쓰가 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 또 이제 몸이 조금 나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살도 빠지고 항상 뚱뚱하게 살았는데 살도 좀 빠지고 살이 빠지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건강 실천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그걸 이제 한 시간 한 20분 정도로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실천도 잘 하고 계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환경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사실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 또 재유행하고 있는데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로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 다 여기서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걸으면서 항상 들이마시는 그런 공기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제 여기 서울도 다녀오신 분 계시고 부산에 집회도 가셨을 텐데 이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 문제에서는 공장식 축산업이나 그 양식 수산업, 또 유전자 변형 농산 이런 게 우리가 안 좋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공기의 질하고 또 관계 있는 황사, 미세먼지, 또 요즘 큰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러면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 많이 아시는 얘기일 것도 같고 하지만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나 끝나고서 약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간에도 바로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더
활기차게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재유행돼서 아마 여기 걸리신 분도 있을 거고 안 걸리려고 엄청 조심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요즘은 막 또 치료제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날씨는 덥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그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환자가 나왔다고 보고가 되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3월에는 이제 WHO에서 아예 팬데믹을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은 정말 우리 계속 막 거리두기, 막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밥도 같이 가족들도 못 먹고 이랬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좀 가라앉은 2023년 1월로 봤을 때 한국은 3천만 명 확진, 사망자는 33만 명, 아니 3만 3천 명. 네. 근데 확진자는 저희가 워낙 검사를 많이 해서 조금 더 그 세계에서 그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7위니까. 네. 그런데 그 뭐 사망자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5월이 돼서는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그냥 독감 유행하는 엔데믹처럼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게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점점 벗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한 몇 달 전에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 6월까지 한 7억 7천만 명이 확진됐다 하는데 이게 한 세계 인구 10% 정도 되지만 실제는 더 많겠죠. 왜냐하면 후진국들에서 거의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700만 명. 그런데 이것도 뭐 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7월에는부터 다시 우리나라에 유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 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제일 지금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는 야생 박쥐에 기생하던 야생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인데 야생 박쥐에서 그러면 왜 야생 박쥐에게 사람한테까지 옮겨오느냐? 네, 이런 숲이나 이런 걸 개발 때문에 숲이 다 없어지니까 박쥐가 살 데가 없어지고 사람 사는데 근처까지 박쥐가 출몰을 하게 되면서 아마 사람한테로도 옮겨왔을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백신을 막 3번, 뭐 3번, 4번씩 저도 그렇게 맞고 그랬는데 그렇게 맞아도 계속 변이가 생기고 뭐 오미크론 뭐 이런 귀에 익으시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변이가 생겨서 거의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맞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뭐 퇴치가 된다 이런 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속 이 그 병하고 같이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은 우리가 숲을 없애면서 그런 야생동물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오게 되는 거죠. 뭐 메르스도 그렇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전염이 돼서 그걸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였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지속이 될 거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굉장히 진행이 됐잖아요. 요즘은 뭐 해외여행도 정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만 국한이 되기가 어렵죠.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 이게 뭐 전 세계로 퍼지는 게 뭐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퍼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록다운이라고 해서 아예 딱 폐쇄를 하고 중국이 그게 제일 심했죠. 아예 한 지역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활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의료 시스템도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런 지역 봉쇄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말고도 아까 다른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사회학자들은 우리 이제 예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 이후를 서기해서 AD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의 이제 세계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조금 더 빨라졌죠. 이제 뭐든지 다 온라인으로. 여기도 아마 온라인 법회에 교회 예배들도 다 온라인으로 보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오프라인 모임하고 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코로나가 막 촉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코로나는 사실 모든 바이러스는 점차 진화를 하면 독성은 약해져요. 왜냐하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감염된 인간이 죽으면 자기가 더 퍼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이는 계속 독성은 약해지되 퍼져나가는 그런 감염력은 높아지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을 했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학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이제 닭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막 폐사시켰다 이런 거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 사람한테 올 가능성이 미국에서는 벌써 4번째 인체 감염이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의 팬데믹은 아마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동물의 그 감염병이 인간한테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박쥐 수가 줄어들면 영아 사망률이 높아진다. 아니 박쥐하고 영아는 이제 갓 태어난 그 생후 그 1개월 그 신생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영아라고 하는데 만 6개월까지 자 이게 미국에서 연구를 해서 논문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줄어들면 박쥐가 해충을 잡아먹지를 못해서 해충이 늘어난대요. 그러면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살충제를 더 많이 뿌리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영아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니까 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만물이 정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쥐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게 인간에게 온 거고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만 건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은 원 헬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여기 휴먼 헬스가 맨 위에 그림에 있죠. 네, 여기 휴먼 헬스가 있는데 사실 휴먼 헬스 말고 거기 엔바이로먼탈 이게 환경의 건강성,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 이거 애니멀 헬스, 동물의 건강, 이게 다 합쳐져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다 이걸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가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게 결국은 다시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만물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이런 연기법의 어떤 진실 이런 거가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우리가 기후정의 대행진을 했는데 뭐 기후위기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지금 사실 9월 8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산역에서 내려서 여기 걸어오는데 그렇게 한 11시도 안 된 시간에 걸어오는데도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아직 여름이 뭐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식으로 올해 폭염 굉장히 심했죠.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60년대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60년대생에 비해서 이제 우리 손주뻘 되는 2020년 그 생은 평생 폭염에는 6.8배, 뭐 여기 홍수, 가뭄, 흉작, 산불 이런 거 더 많이 생기게 돼 있다고. 이게 아마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자료일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요새는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온난화라는 얘기도 쓰지 않죠. 이거는 이미 기후 위기고 정말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뭐 북극, 남극 이런 지금 다 빙하가 녹고 있고 뭐 알프스의 빙하로 이런 거 다 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빙하가 녹으면 우리가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바닷가 도시가 물에 잠긴다 이것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빙하가 무너지면 이제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지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빙하로 눌러져 있던 그런 땅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압력이 달라지면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의 이제 먹거리 문제로 얘기를 옮겨가 볼게요. 그래서 공장식 축산업이 앞에 아마 6월인가에 뭐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이런 주제의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많은 아마 얘기들을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게 지금 2014년에부터 넷플릭스에 카우스피러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인간이 과거에 비해서 육식을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키우는 그 가축이 인간의 뭐 몇십 배 정도의 그 숫자를 키웁니다. 닭, 소, 돼지 다 합쳐서.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일단 이런 이 축산업 했을 때 나오는 메탄가스가 우리 기후위기를 부추긴다. 이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재밌기도 하니까 저는 꼭 보시기를 권하는데 그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풀 뜯어먹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키우기 때문에 사료를 주죠. 그럼 사료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옥수수, 콩 이런 게 사람이 먹는 것보다 지금 이 축산 사료에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미국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데 다 숲이 있는 거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를 농지로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숲을 없애고 거기를 풀밭으로 만들어서 방목도 하고 거기를 농사를 짓게. 그러니까 이 숲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축산업을 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분뇨 이런 게 또 다시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의 무슨 이제 기후 위기나 그 물의 오염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되는 육류 이런 게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사실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건강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계속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죠? 근감소증 이렇게 하면서 맨날 뜨는 게 뭐 유튜브는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제 나이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이런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계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단백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육류, 뭐 생선류, 알류, 우유, 뭐 이런 유제품 이런 거 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인체에 유익할까? 근데 이렇게 공장식 축산을 하면 어떤지는 아시죠? 네.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장 촉진제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살집을 키워야지 생산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그 도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이제 키우는 환경이고 뭐 동물 복지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게 여러분 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닭이라든지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축하는 그런 과정 또 뭐 도축 전에도 뭐 이게 뭐 이런 염소 같으면 뿔을 자르고 이렇게 서로 공격 못하게 돼지는 꼬리를 자르고 뭐 이런 걸 다 하죠. 그러면 동물도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몸속에 축적이 된 거고 우리는 그 축적이 된 고기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먹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육식을 줄이는 거, 뭐 완전히 꼭 채식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육식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또 보면 이 빨간 고기는 이제 그런 또 상식이 있어요. 육식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빨간 고기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먹으려면 그래도 닭고기 뭐 이런 흰색 고기, 백색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생선 종류 이런 거는 그래도 몸에 덜 해롭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베지테리안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빨간 고기만 안 먹는 사람, 그냥 고기 안 먹고 생선하고 알류는 먹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생선은 안전한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시스피라시라는 아까 카우 이거는 이제 스피라시가 이게 컨스피라시에서 음모 이런 소와 관련된 음모다 하면 이거는 바다와 관련된 음모고 이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2021년에 만들어져서 이것도 역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상업적인 어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바다 생명체를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사실 작은 고기 하는 그 그물에는 막 고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잘 해서 물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그물에 찢기고 뭐 이렇게 맞고 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그냥 옛날식으로 자기 식구 먹을 것만 바닷가에 나가서 잡아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참치 이런 거 원양어업 이렇게 해서 대규모 그런 조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표하는 생선 아닌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잡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그럼 그렇게 잡지 말고 우리 바다 농장을 하자. 그래서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 수산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양식 수산업은 그럼 괜찮은가? 사실 우리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안 가도 요즘 뭐 연어도 많이 먹고 이러죠. 근데 연어도 그냥 잡히는 건 아니라 그냥 잡히는 것도 있지만 양식도 많이 하는데 보면 여기 우리나라도 이제 생선회, 그래서 뭐 자연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먹으면서 우리 항상 이거 진짜 자연산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식을 할 때 양식도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서 하니까 항생제 엄청 많이 사용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료를 줄 때 이것도 참 그렇죠. 네. 이런 우리 잡어라고 해서 못 파는 생선 같은 거를 다 갈아서 그 분말을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광우병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소 부산물을 또 갈아서 사료에다 넣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하고 인간에게도 결국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양식업이든지 상업적 어업이든지 또 보면 노예노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아마 농담에 너 그러다가 새우잡이 배에 팔려간다, 새우잡이 배에 끌려간다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진짜 농업 완전히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새우잡이가 진짜로 그런 노예노동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 일하는 선원들을 감금해놓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양식업이든지 특히 상업적 어업이든지 우리 이제 뭐 연어, 참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일부러도 먹고 하는데 아주 요즘 큰 문제는 중금속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금속 오염이 되는데 물이 그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고 자 바다로 가면 처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에서 점점 큰 고기가 먹죠. 그럼 우리가 먹는 참치 이거 상당히 큰 고기입니다. 다랑어. 그런 데는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제일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농도로. 그래서 미국 이런 데서는 임산부는 아예 그 참치캔 같은 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를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만 어디서 혼자 깨끗하게 연어를 길러서 그 연어를 먹고 참치를 먹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강물이 더럽혀진 업보를 우리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에서 나오는 생선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면 뭐 육류, 어류,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유제품 많이 먹죠. 뼈 튼튼해져야 된다고 해서 우유 하루 한 잔,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하고 치즈하고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재미있지만 또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 그런 겁니다. 다 지금 도입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가공육이라고 하죠. 햄, 소세지 이런 거는 거기 워낙 그런 착색류라든지 보존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뭐 이건 거의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안 먹는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적색육도 피한다. 그래서 소, 돼지는 잘 안 먹고 뭐 가끔씩 닭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고 그렇지만 유제품 또 뭐 고기나 이런 것도 유기농으로 기른 거는 괜찮지 않은가. 저도 한번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기한우 이렇게 해서 엄청 비싸게 파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주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품절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준은 이제 미국 FDA 뭐 이러면 다 고인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FDA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조차 그런 미국 축산업협회, 무슨 어업협회 이런 데에서 굉장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기를 먹지 마라, 우유를 먹지 마라, 달걀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게 해롭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채식을 해라. 완전 채식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영양소를 다 얻을 수 있다. 단백질 포함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세계에서 지금 굶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사실 사람은 굶고 있는데 그걸로 그 콩하고 옥수수로 소돼지를 키워서 그걸 먹는데 그 생산하는 그 양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많은 그 사료를 써서 고기는 적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 뭐 그래 나는 이제 채식을 한다 이렇게 해도 또 문제가 남죠. GMO, 유전자 변형식품. 사실 유전자 변형식품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콩하고 옥수수,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콩은 콩기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두부, 또 뭐 국산 콩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유전자 조작하는 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콩이죠. 옥수수도 그렇고, 옥수수도 뭐 기름짜거나 동물 사료로.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대규모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장을 잘하게 하는, 성장 촉진하는 그런,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암 유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영상 같은 거 보셨죠? 뭐 이렇게 거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약도 헬리콥터로 막 쫙 뿌리고 굉장히 큰 데니까. 그래서 그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센 제초제를 쓰면 같은 식물인데 얘네도 피해를 입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그 변형을 주로 그런 센 제초제를 써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으로 유전자 변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그렇게 된 식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럼 뭐 도대체 먹을 게 없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먼 바다 건너 싸다고 해서 막 외국에서 다 요즘은 뭐 뭐든지 지금 뭐 폭염 때문에 뭐 사과가 비싸다, 배추가 비싸다 하면 무조건 또 우리나라 중국에서 수입하죠. 그러니까 그냥 식생활을 자립하는 것. 그래서 가까운 데서 길러서 멀리 운반할 필요도 없고, 농약이나 이런 거, 비료나 이런 거 가능한 한 덜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먹는 것들이 가장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크게 떠들지는 않는 이유는 이런 의사들조차도,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도 연구에서는 그런 연구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사단체조차도 이런 데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또 그런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맑고 깨끗한 공기. 자, 이게 정말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이러려면, 만약에 이렇게 황사가 뿌옇고 뭐 이러면 사실 우리 나가서 뭐 운동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황사뿐만이 아니라 근데 요즘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게 건강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멀어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뭐 이거 하면 기침을 한다, 뭐 호흡 곤란이 있거나 천식이 있는 사람한테 해롭다. 이게 이제 숨을 들이마시니까 호흡기에는 바로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기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심지어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도 다 이게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어제 뜬 그런 기사입니다. 이 영수의학저널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서 이제 요즘은 굉장히 난임이 많죠. 우리나라도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도 늦게 하고, 근데 늦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또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생겨서 그렇게 출산을 하면 이 어떤 기형이라든지 그런 저체중 출생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난임 부부의 여기 신체 건강 난임 부부라는 거는 다른 신체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그렇죠. 무슨 그런 뭐 정자의 문제나 뭐 난관의 문제나 자궁의 문제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잘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그 원인은 뭘까 했더니 남성한테는 특히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 농도가 높을수록 불임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히려 또 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기오염이 아니라 그 교통소음, 우리 또 소음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그 소음이 또 높아지면 여자는 불임의 위험이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호흡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가면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이 해류에 의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서해안 이런 데서도 뭐 중국에서만 밀려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버리는 게 엄청 많고요.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생수병 이런 거 외에도 어업에 쓰이는 어망, 어구, 부표 있죠? 그런 거 표시한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플라스틱인데 그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네, 근데 이게 잘 분해는 안 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죠. 우리 이번 여름에 더워서 생수도 그냥 들고 다니면 막 금방 미지근해지니까 얼려서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얼리면 더 녹아 나온대요. 페트병에서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페트병에서도 나오지만 이걸 뜨겁게 하거나 얼리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그래 이런 페트병에 있는 물은 안 마셔. 그렇다고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오는 거 갈치조림에 플라스틱이 들었다. 미세 플라스틱도 결국은 가면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 그걸 다 먹는 거죠. 뭐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나 뭐 이런 것도 큰 고기들은 막 그런 것도 먹인 줄 알고 다 먹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이렇게 안 먹었다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도 중금속처럼 이런 큰 고기들에게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플라스틱 하면 딱 이런 뭐 페트병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대부분 합성섬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고 빨래를 너무 자주 한다. 새 옷을 갖다 빨면 이제 그 빨래에서도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옷에서 떨어져 나온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우린 곧 망한다. 그래서 제일 사실 좀 정말 미안하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 그 한 뭐 60대 이상은 좀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뭐 저런 데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노출은 안 됐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거에 그 노출이 되고, 그러면 훨씬 어른이 돼서 노출된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인류에게 22세기라는 없다. 이게 이제 어제 그 기후정의 행진 가서서 여러 가지 기발한 구호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시위하거나 할 때는 이제
정말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근본 원인이 뭔지 그럼 누가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누구 책임이고 원인이 뭐고 뭐 책임도 따져야 되지만 이제 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여기 이 주제에 관해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누구의 책임일까? 그걸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바가지를 예를 들면 박바가지 쓰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바가지를 플라스틱이라는 걸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또 이렇게 좋은 하면 또 이래 뭐 생산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랄까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아무 쓰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과학자라든가 뭐 좀 그런 생각이 그거 드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 해결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해결 방법이 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네, 그러면 옆에 분 여쭤보겠습니다. 해결 안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더 편리성을 네.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꾸 더 만들어내고 네, 그렇죠. 분리수거하고 뭐 한다고 하다가 또 지금 원점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일회용 안 쓰다가. 네, 그렇죠. 정부에서 앞장서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안 된다 규제를 다 하고. 풀어줬죠. 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까? 큰일 났습니다. 그럼 그 뒤에 계신 분.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네. 어렸을 때 웬만한 먹거리는 자급자족 집 마당에도 뭐 채소가 있고 집 안채 뒤에도 딸기 밭딸기도 심어보고 뭐 감나무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먹거리는 그냥 부모님께서 이렇게 손수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가지부터 오이 이런 거 다 집안에 고추 같은 거 우리 식구 먹을 거는 다 집에 있었거든요. 돼지도 있었고 소도 한 마리 뭐 토끼도 있었고 염소 닭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가 먹을 거리는 충분했고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위생이 어떻다 뭐 환경이 어떻다 그런 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도구 같은 경우도 뭐 집으로 만든 거 아니면 대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강주리 같은 거를 많이 썼고 이제 뭐가 대량화되고 이렇게 판매 위주로 가고 기업화되면서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웰빙 할 때 느낀 거는 그 웰빙이 어렸을 때 그냥 먹고 자란 그 환경이 웰빙이더라고요. 뭐 겨울 되면 땅속에 묻어 놓았던 무 내어가지고 엄마가 깎아주던 거 그런 거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상업화 이런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수 있죠? 우선은 자급자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급자족.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자기 먹거리는 자급자족. 예, 조금씩 심었어요. 아닌데 보세요. 나도 있다. 예, 저기 말씀하신 분. 저는 어저께 기후적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강남대로 행진을 하면서 왜 거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한 채 몇 수천억 하는 빌딩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우리가 생산되는 전기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수요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지나가면서 곳곳에 이제 이게 영천들이 만들어요. 쿠팡도 있고 고속도로 있고 지하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쿠팡대로 막 욕을 해. 사람들이. 근데 알아 지금 욕하면서 지금 쿠팡 시켜먹거든. 또 고속도 욕을 해본들 고속도가 있으니까 이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렇고 근데 제가 검사해 보니까 배달 음식 있잖아요. 배달 음식을 하니까
플라스틱 말고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따라와요. 그 치킨은 그래도 어쨌든 종이에다가 대충 해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일반 음식 요즘 모든 게 애들 특히 배달 많이 시키거든요. 적어도 하나 배달 시키는데 용기가 두세 개는 뭐 반찬 용기까지 하면 200개가 따라오죠. 그래서 이거 집에서 일단은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 플라스틱이 안 따라오니까. 근데 또 가서는 플라스틱 업자들은 그러면 지금 만드는 사람은 말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줄여야 될 건 줄이고 늘려야 될 건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정말 잘못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서 지 주변 정리만 잘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생각이 이제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지나가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아끼는 거, 에어컨 온도 낮추고 불 끄고. 근데 우리가 또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어디서 듣고선 뜨끔했는데 메일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 메일 뭐 추억이라고 다 보관해놓고 그래서 막 보관 용량이 엄청 크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 전기 많이 쓰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메일을 바로바로 지우는 거. 네. 이게 전기 코드 뽑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제로, 일회용품 비닐 안 쓰기, 그래서 텀블러 들고 다니고, 장바구니, 손수건 들고 다니고, 그래서 휴지, 비닐 이런 거 덜 쓰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승용차 이용보다는, 그리고 뭐 육식을 줄이는 거, 이런 거 다 특히 우리는 불자니까 더 살생하지 않는 그 개를 지키기 위해서도 육식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근데 물론 내가 새 물건을 안 사고 물건을 아껴 쓴다고 이미 생산해 놓은 그거는 어떻게든 소용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전체의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될 거고 일단 나는 물건을 아껴 쓰고 자꾸 새 물건, 새 옷 이런 걸 사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써도 다 탄소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사실 문제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상당히 개인적인 실천인데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정부, 기업 이런 데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나는 막 돈비를 펑펑 쓰면서 정부나 기업의 요구만 하면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하고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의 그 작은 실천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난개발, 환경 파괴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정권은 자꾸 그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만 강조를 하고 태양광, 풍력에너지 이런 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원자력에 꽂히셔서 우리 대통령이 그냥 계속 원전만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큰 정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거에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이 환경 문제, 기후위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뽑아야지 그냥 어떤 다른 정치적인 주장만이라든지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을 올려줄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업보가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제 부산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구덕운동장 재개발 반대는 그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을 거의 이제 시민공원이나 시민체육시설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주변에 바로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하고 저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독운동장을 저기 지금 축구 전용구장이 없거든요, 부산에서. 그 축구 전용구장 만들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돈을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이기대. 역시 잘하시네요, 이 동네 분들이어서. 이 아름다운, 저는 사실 저도 옛날에 부산에 잠시 살았었는데 이기대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기대에 퐁피두 센터 유치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이 퐁피두 센터가 사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실제로 이 시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누구를 위한 유치냐 이러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반대 서명, 이게 그 환경연대 톡방에도 올라온 것 같아요. 또 이 퐁피두 센터만이 아니에요. 이기대에 IS 동서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그 아름다운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깎아내고, 근데 이 당연히 건설업자는 이런 걸 많이 해야 돈을 벌고 그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주민들도 여기 이런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내 아파트 분양받고 우리 동네 전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은 이런 거를 막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아파트 이게 조각도 아파트를 저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대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기대도 그 아름다움이 다 이렇게 세운 지금.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산이었던 걸 다 깎아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뭐 배달 음식 아까 당연히 배달 음식에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음식의 질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행복인가? 지금 사회를 우리가 소비주의 사회라고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모든 물자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봐도. 그래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거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성장의 길을 달려왔고, 진짜 한국은 지금 뭐 요새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 하지만 어쨌든 거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님 법에 따르는 삶의 방식인가? 이게 정말 행복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인구가 12억입니다. 사실 그 12억이 열심히 많이 써서 지금 뭐 그 기후 위기를 불러온 것도 뭐 이런 플라스틱 오염을 불러온 것도 다 그 나라들인데, 그럼 나머지 나라들도 지금 막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가 아니라 중국 14억, 인도 14억이 열심히 그 선진국처럼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휴지를 쓰며 화장실 휴지를 쓰면 나무가 금방 다 없어질 거다. 여태까지는 휴지를 안 쓰는 경우가 손으로 그냥 물로 닦는 경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또 인도 중국을 뒤 따라서 또 많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부처님 그 설법에 나오는 것처럼 막 토끼가 달려가니까 여우도 따라 달려가고 소도 따라 달려가고 그냥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듯이 우리 다 같이 막 달려가고, 사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냥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우리는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 우리 아파트 값은 올라야지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까요?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면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가치, 삶의 방식, 문화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다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건강만 따로, 가족의 건강만 또 뭐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이런 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를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실감을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사회 전체의 그런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운동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실천 안 하는 거 많고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공장에서는 내가 저 나무젓가락 하나 안 써도 공장에서는 이미 이만큼 많이 생산해 놨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사실 그런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나부터 나라도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실천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실천에는 아까 말한 그런 동영상들 그런 거 상당히 재미있고 뭐 넷플릭스는 누구나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를 못 갔지만 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도 내고 정부의 요구도 하고 또 뭐 부산시장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 구청장 다 난개발을 하려는 거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이나 그 건설업자들은 무조건 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 환경이 파괴되는 말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라고 해서 이게 9월 5일부터 해서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에서 그런 이런 이제 그 환경 문제, 기후 위기를 다룬 영화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 마치고 저는 사실 양산에 살아서 해운대 한번 나오는 건 큰일이니까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표를 예매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거의 표가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주변에도 알리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근데 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기업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것이 우리 뭐 지구 시민으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처님 법에 따르는 그런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